친기업 정부를 내걸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하나하나 다 발목을 묶어놓고는 이 시대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분명했다. 1%의 부자를 위해서 99%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그해,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에 청소년에서 주부까지 들고 일어섰다. 정권은 긴장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 이 뒤숭숭한 틈에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 서민에게 잔인한 공격을 했다. 오늘 아침 일찍 서울 용산 재개발 상가 옥상에서 경찰이 무리한 진압 작전을 하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정권의 잔인한 진압에 5명이 죽었다. 경찰 모두에게 무혐의로 결론짓고 철거민 20명을 기소했습니다.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는 노조 탄압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어제 총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450명 넘게 연행됐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노동자들의 치열한 생존권 투쟁이 전개됐고 정부는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잔인한 폭력으로 노동자를 짓밟았다. 밟아. 진통을 겪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됐다. 이면 합의를 통한 전임자 인정이나 편법 임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 측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권의 비호하에서 자본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노조 깨기에 나섰다. 노사 분규가 발생한 곳은 어김없이 용역이 투입됐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창조 컨설팅을 통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다. 현대자동차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조 탄압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개입해 진두지휘했고 민주노조 파괴에 청와대부터 국정원 등 지역 말단 경찰까지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가 구축됐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자본의 탄압이 거세지고서부터 지역별로 성환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영희를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러한 탄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외부 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간접 고용 철폐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이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공장 점거 투쟁을 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이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나섰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 파업 거부와 회사의 강한 탄압에 점거 농성은 25일 만에 끝났다. 어떠한 탄압도 노동자를 없앨 수 없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2011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과 85호 크레인 농성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희망버스라는 연대로 함께했다. 다음에 금속노조는 심야 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처음으로 15만 노동자가 공동 총파업을 했다. 투쟁을 통해서 이 싸움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탄압에 시달려왔던 SJM 지회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똘똘 뭉쳐 투쟁한 결과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공장으로 돌아갔고 노동조합을 지켜냈다. 국민에게 올려주자.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와 탄압에 시달려왔던 언론 노동자들이 공정방송 쟁취와 정권의 측근인 사장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MBC 노조는 사상 최장기 파업을 했고 이 투쟁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다. 저희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김재철 퇴진 이외에도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170일간의 파업을 통해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전조합은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출발부터 대선 부정과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로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보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빨갱이 몰이를 하면서 진보와 보수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불법화를 선언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노동자 투쟁은 철도 노동자 투쟁에서 시작됐다. 국민의 철도를 사수하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했고
국민들이 철도 파업을 지지했다. 이에 정권은 엄청난 탄압을 가했고 기어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했다. 되게 많이 기울어있다. 기울인 거 어떻게 보였지? 엄마 정말 미안해. 진짜 아빠도 미안해. 살 건데 뭐 개소리야. 살아서 보자. 다음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꽃다운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정권은 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더니 언론과 국정원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며 궁지에서 빠져나왔다. 놀러 가다 죽은 아이들이 의사자가 웬 말이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곧바로 박근혜 정권은 수고 보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부자 감세로 비어버린 나라 국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투쟁들이 이어졌다. 이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버스라는 연대로 함께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아이들의 죽음의 진상을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했고 이들의 투쟁에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중들이 함께했다. 노동자는 가장 앞장서서 연대했다. 국민 건강권을 재벌의 돈벌이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에 병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민영화 저지 공동 총파업을 했다. 이 시기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됐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려왔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무노조 삼성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이에 삼성은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2명의 노동자가 탄압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했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무노조 삼성으로부터 노조를 인정받고 노조 결성 1년 만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철강 부분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섰다.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울 정도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공동 파업을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 협약 체결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별 철폐와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공동 총파업을 했다. 2014년 말 통신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권과 원청 사용자 인정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싸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더 가차없이 노동자를 몰아쳤다. 조금의 노동자의 몫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청년, 자영업자, 노인,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마저도 벼랑 끝에 몰렸다. 반면 재벌들은 정권의 비호하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노조 탄압과 해고, 비정규직이란 비참한 삶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20명이 넘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파업으로 박살내자!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파업으로 박살내자! 정파업으로 박살내자! 예! 강개하자 공동체! 강개하자 공동체! 불의한 권력에 맞서 가장 먼저 맞짱을 뜬 것은 노동자였다. 정파업 대장전에 동지들과 함께 진구합시다.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서민 살리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대구 시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50만 제조노동자들이 제조업 살리기와 재벌 개혁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최초로 공동 총파업을 했다. 물러서지 않는 노동자 투쟁에 정권은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노동계약을 강행하려 했지만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노동계약 밀리면 다 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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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노동계약 막아내자. 정권의 반노동 정책, 민주주의 죽이기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은 극에 달했다. 박근혜는 무릎 꿇고 사과하라! 노동자와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거리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민중들이 함께 연대해 싸웠다. 이 연대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에 대한 여론을 바꾸어냈고 노동계약 입법을 저지해냈다. 대타협 파기 사흘 만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고용 관련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약이 국회 통과에 실패하자 박근혜 정권은 정부 지침으로 노동계약 2대 지침을 내놓았고 이어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게 하는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정권의 집요한 노동자 서민 죽이기 정책에 맞선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4.13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 정권을 심판했다. 이번 총선은 성남 민심의 심판이었습니다. 노동자 국회의원 만세!
노동자 투쟁은 더욱 커져갔다. 지금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성과급제 폐지를 걸고 공동투쟁을 했고,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전교조는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금속노조는 정권의 온갖 비호 속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재벌을 상대로 재벌 개혁 투쟁에 앞장섰다. 강력한 윤회체 비루체 승리하다. 또한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는 1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해냈다. 금속노조 조합원 3만 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현대기아차그룹 본사와 국회 앞에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며 상경 투쟁까지 벌였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국가기관 산업과 공동노동자들이 무기한 정법에 돌입하기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지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에 맞서 역대 최장기간 총파업을 전개했다. 불의한 정권과 자본에 맞선 한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 세계 노동 조직들이 연대했다. 투쟁! 투쟁!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국제 대표단까지 파견했다.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2016년 하반기 불의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수백억 원을 낸 것에 대해선 선의의 도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민 항쟁에 촛불이 타올랐다. 끓어오르는 분노의 촛불 항쟁은 더욱 확대됐다.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 항쟁이 전개됐다.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촛불 항쟁의 불길에 가세했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촛불 항쟁은 주저하던 정치권을 움직였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탄핵으로도 촛불 항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게, 더 깊게 확대되어 갔다. 광화문 캠핑촌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가장 철저하게 탄압당하면서 끈질기게 저항했던 블랙리스트 예술가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장기투쟁 사업장 해고 노동자들은 공동투쟁단을 꾸리고 정권 퇴진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전개했다. 박근혜 퇴진과 재벌 총수 구속을 넘어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 탄압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촛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이 거대한 촛불 항쟁이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노동자와 민중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다. 이게 나라냐며 거리에 나섰던 국민들의 분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로운 나라 건설을 향해 나가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나라가 과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투쟁!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상법 쟁취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엇이든 그 중심에 노동자의 깨어있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재벌의 소나귀에서 황폐해진 한국 사회를 바로잡고 어떤 일을 하든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는 세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부끄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노동자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